AR, VR 기술은 대부분 이제 트래킹 기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영상이나 이런 것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2D 이미지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계산을 해서 3차원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추적하는 트래킹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요즘엔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서 모션 캡처라든가 페이셜 캡처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을 많이 부과하게 되었죠. 모션 캡처 시스템은 사실은 뭐 AR, VR 쪽에 쓰이는 것만은 아니고 전통적으로 영화 쪽이나 게임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는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모션 캡처라고 정의를 하는 것은 실제 배우의 움직임을 3D로 데이터화해 가지고 내가 만든 3D 캐릭터를 동기화시켜서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써왔던 방식은 광학식, 기계식, 자기식 있었습니다. 구태여 이런 기술까지는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광학식이고요. 광학식이라는 건 뭔가 촬영을 해서 그 움직임을 추적해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외선으로 쓰는 방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영화 쪽에서 쓰는 거는 거의 100% 광학식으로 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이로식이라는가 핸드폰에 들어있는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듯이 센서 자체 움직임을 관절 자체 움직임을 추적해내는 방식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가장 정확도 높고 신뢰성이 높은 것은 이제 광학식으로 쓰이고 있죠. 그러다 나중에 3D 뎁스 카메라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촬영하는 카메라는 다 RGB를 촬영하는 거였어요. 그죠? 색상을 또렷하게 받아들이는지가 기술의 차이였지만 3D 뎁스 카메라의 목적은 뭐냐? RGB를 촬영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물체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깊이 정보를 찾아내는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찾아냈냐면 빛을 쏴서 빛이 튕겨서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얘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를 판별할 수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핸드폰에서 작동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 X 계열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3D 뎁스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재미있는 사진 촬영을 한다든가 가상으로 만든 캐릭터를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이나 영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움직임을 계산을 해내서 그런 산업 쪽이나 제품 생산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 연구하는 쪽도 있었고요. 스포츠 쪽에서는 이제 운동선수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정확한 샷이라든가 정확한 스피드 이런 것들 계산할 수 있었고 분석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제 코칭하는 것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재활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사람이 이제 다치거나 이러면은 어디가 더 부자연스럽고 어디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분석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더욱 발전해서 VR과 AR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국방산업 쪽에도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국방 쪽에서 이제 군인들을 트레이닝하는 것은 대부분 실제처럼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총을 쏜다거나 폭탄을 터뜨린다든가 이런 거는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냥 소리를 낸다든가 아니면 페인트를 묻히는 정도밖에 이제 구현을 못 했었는데 이제 모션 캡처랑 VR이랑 AR이 이제 결합되면서 진짜 사실감 있는 툴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아직도 이 국방 쪽에서는 이런 쪽으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EA 스포츠라는 게임 제작 회사에서 그 스포츠 게임류를 흔히 제작하는 방식인데요. 보다시피 그 NBA라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을 이렇게 모션 캡처를 해서 그 데이터를 게임 속에 있는 가상의 아바타에 동기화시켜서 재현하는 것을 잘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게 이제 처음에 소개했던 그 전통적인 광학식 그 모션 캡처예요. 적외선 센서 카메라인데 이거는 RGB로 찍는 일반적인 카메라는 정반대로 사람이 RGB를 찍히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옷에 붙어 있는 이 동글동글한 이 마커가 뭐냐면 적외선을 반사하는 반사체인데요. 저기 반사돼서 저 부분만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궤적을 찾아내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카메라랑 정반대로 사람이나 배경이 절대 안 찍혀야 되고 위로 사람에 붙어 있는 저 마커만 찍혀야 되는 용도로 쓰이는 제품들입니다.
그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굉장히 큰 스튜디오에 카메라를 고정으로 한 몇십 대에서 몇백 대까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데이터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뢰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 It was perfect. Let's see you top that. Watching these dunks at MoCap is one of the most fun and entertaining sessions each year. And right now, we have an all-access look at the Dunkers MoCap process just for you. How's my hair? Makeup? I'm Jeff Remington, the best dunker in the world. And I'm here doing the motion cap for 2K19. I've seen a couple of my dunks, a couple with LeBron, Kevin Durant, Westbrook. I knew just from the movement, like, yeah, that was mine. VR에서는 1인칭 뷰로 보이는데 이런 거 3인칭 뷰로 볼 수 있게끔 나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VR 쪽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인터페이스는 조이스틱이잖아요. 근데 조이스틱을 떠나서 사람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인터랙션은 손으로 할 수 있다라는 데 착안해서 저는 데이터 글러브들을 착용을 하고 맨손으로 뭔가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좀 발달이 됐는데요. 이 HMD의 영상이 4K나 8K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무선으로 보낼 수는 없어가지고 대부분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데이터 통신 속도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무선으로 된 HMD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4K 정도는 여러분들이 VR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로젝터를 5면을 쏴가지고 입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HMD를 안 끼고 할 때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HMD를 끼고 모션 캡처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나 이런 걸로 가상 세계에서 혹은 그 증강현실 세계에서 뭔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 모션 캡처를 쓰면서 내가 재현해야 되는 아바타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인간의 구조와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인간의 팔 2개, 다리 2개, 그리고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움직임에 맞게끔 규격화된, 말하자면 매핑화된 이런 본 뼈들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만든 캐릭터를 똑같이 재현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 여러 이제 리깅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관절체로 이루어진 이런 동물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 모션 캡처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게 동물을 모션 캡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레디 액션 하면 가만히 있다가 말을 듣고 액션을 하지만 동물들은 명령을 잘 따르지 못하잖아요. 모션 캡처에서 쓰이는 동물들은 대부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인간의 말을 잘 듣는 동물을 섭외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당연히 많이 들겠죠. 인간의 구조를 본으로 이제 매핑화 하는 건데, 큰 사람 있고 키 작은 사람 있고, 그리고 호리호리하게 길쭉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살이 쪄서 옆으로 퍼진 사람 있잖아요. 체형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면 모션 캡처를 해도 똑같이 안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라이즈라는 걸 통해 가지고 비슷하게 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뼈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고 표준화를 거의 했어요. 이런 것들 표준화하는 데는 모션 빌더라게 많이 쓰여가지고 모션 빌더 쪽에 제가 이미지를 가져오긴 했는데요. 보다시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을 구성짓는 뼈의 가장 큰 부위만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맞춰서만 캐릭터를 동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모션 캡처라든가 이런 거 써서 뭔가 구현할 때는 이 캐릭터에 링잉하는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모션 캡처 제한할 수 있는 아바타들은 요즘에 게임 엔진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니티 3D나 언리얼 쪽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아까 보여준 그 매핑 좌표대로 규격화되어 있고요. 본 구조대로 만들어서 여기 들어가서 캐릭터라이즈만 해준다면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션 캡처라는 게 사실은 아직은 비용이 비싸요. 저렇게 이제 촬영하는 장비를 갖다 놓는지 아니면 입고 모션 캡처하는 장비도 있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돈을 내고 구비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개인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개인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모션 캡처랑 페이셜 캡처를 소개해 주도록 할 겁니다. 인간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을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스포츠류나 의료 쪽, 또 나아가서는 뭐 이제 홈쇼핑에 등장하는 옷을 입는 피팅 같은 거, 그런 쪽에서도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은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체감형 가상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에서도 이런 아바타를 모션 캡처화 해가지고 그대로 재현하는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었고요. 저희가 외부 연구기관과 해가지고 이제 스키나 스노우보드나 스키 점프 이런 것들도 제작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션 캡처를 분석을 해가지고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악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던 연구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 모션 캡처 기술은 좀 한계가 있었어요. 뭐가 안 됐냐면 얼굴은 캡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모션 캡처라는 거는 아까 봤듯이 뼈의 관절들이 회전을 하면서 일으키는 움직임을 추적해내는 건데 얼굴의 움직임은 뼈가 회전해서 움직이는 턱뼈밖에는 없잖아요. 대부분 인간의 근육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눈알은 또 따로 움직이고 턱 안에 있는 이빨이나 혀도 이제 따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근육을 어떻게 캡처해낼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과학식 모션 캡처를 이용을 하기는 하되 보다시피 얼굴에 점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저 점이 이동하는 대로 그 부위에 있는 근육들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제 capture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으니까 점을 찍지만 제가 이제 보여드릴 영상에서는 진짜 옛날 방식에는 저기에선 반사체 구슬 같은 걸 막 박았어요. 그래서 한 50개, 100개 얼굴을 박곤 했었죠. 그러다가 좀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반사체 없이도 얼굴 근육을 캡처할 수도 있었고요. 3D 뎁스 카메라가 달린 마커를 표시를 안 하고도 바로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했던 앱이 하나 있었죠. 오른쪽에 있는 스노우라는 겁니다. 스노우라는 거는 보다시피 얼굴 앞면을 인식을 해서 사람에게 뭐 이제 주변 액세서리를 단든지 뭐 아니면 얼굴 메이크업을 바꿔준다든지 해서 굉장히 재밌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줬죠. 그래서 지금도 꽤 유명한 앱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런 기술이 더욱더 많이 발달했던 이유, 랜드마크 기술 때문이었어요. 인간의 얼굴을 구분 짓는 거 되게 간단하죠. 콧구멍이 2개 있는 코, 그죠? 그리고 눈썹, 그리고 눈,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검은 눈동자, 그리고 윗입술, 아랫입술, 이것만 가지고 인간의 표정을 구분 지을 수 있었어요. 그죠? 요즘에는 이 RGB 카메라만으로도 이 눈, 코, 입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잘 추적을 합니다. 단, 이 RGB가 깨끗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눈썹이 보면은 굉장히 검정색으로 짙게 들어와 있죠. 눈썹이 흐리멍텅하다든가 눈썹이 거의 빠진 사람은 저걸 잘 캡처를 못 해내요. 눈도 조그만 사람보다 큰 사람이 캡처 잘 되겠죠. 아이라인이 또렷하게 찍혀야 되니까. 이런 이제 랜드마크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저런 스노우라는 앱들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페이셜 캡처 제작사 중에 좀 유명한 페이스웨어 테크라는 곳에 있는 이미지 샷을 제가 이제 첨부를 한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주르 쪽에서 이제 랜드마크 매핑 좌표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여기 안면 인식 기술에다가 인공지능이 가미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을 가짜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오바마 영상이 진짜 같죠. 사실은 CG로 합성이 된 겁니다. 이 사람 움직이는 건 이 오른쪽에 있는 감독의 였어요. 이 감독의 얼굴을 움직임을 추적을 해서 오바마의 딥러닝한 이미지를 계속 바꿔가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꽤 유명했던 테드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테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기술적인 설명까지 나오니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누구도 저게 오바마가 CG로 만들었다고는 생각 못 했었어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렇지만 이런 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면 윤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그 말이나 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명인들을 가지고 포르노그래피를 만든 친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었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뉴스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이건 YTN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 없는 말을 영상으로 조작해내는 상황을 경고합니다.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things.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영상 속 오바마조차도 진짜 오바마가 아닙니다. 실제 말의 주인공은 지금 화면의 오른편에 있는 영화 감독입니다. 오바마는 이 감독이 컴퓨터로 자신의 입술 모양만 합성해 만든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으로 그렇게 첨단 기술도 아닙니다. 특정인의 표정이 다양하게 담긴 15초 분량의 원본 영상과 웹캠, 얼굴 매핑과 목소리 변환 프로그램만 있으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유명 영화 배우의 이미지를 합성해 포르노물을 만들면서 시작된 딥페이크 영상은 갈수록 기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영락없는 오바마가 트럼프를 욕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Now, you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문제는 누군가 선거 전날 악의적인 영상을 올리거나 집단 간 갈등 관계를 부추기는 등 악용 소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반화되면 나중에는 진짜 영상에 대한 신뢰성까지 떨어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미 정부는 영상물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모션 캡처랑 페이셜 캡처는 기술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서 이걸 동시에 개발하는 회사는 없었어요. 대부분 그냥 모션 캡처만 개발한다든지 페이셜 캡처만 개발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이제 접근이 쉬워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융합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융합하고 싶죠. 사람이 움직이면 얼굴 따로 몸 따로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한 번에 캡처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캡처라는 이름으로 이제 융합된 기술들이 나왔고요. 여기다가 AR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자, 이거는 일전에 소개했던 사이렌이라는 영상이고요. 모션 캡처로 굉장히 유명한, 아까 광학식으로 보여줬던 그 모션 캡처 바이콘입니다. 바이콘이랑 어니얼 쪽 이제 그래픽 게임 엔진을 만든 쪽에서 콜라보해서 이제 만들었던 영상이에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제 실시간으로 이 아바타가 얼굴에서부터 뭐 손발까지 그대로 재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상이 구현이 됐고, 2018년에 이게 GDC 게임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들도 이걸로 제작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Which means if I move, my dress moves realistically with me. Okay, everyone, so watch this. Gosh, I wish it wasn't red though. It's just not my colour at all. Well, you know we can change that, right? You can do that for me. Yeah, it's real time. What color would you like? Okay. Well, my favourite colour's green and like yellow. But today I want to try blue. I want blue today. Blue. All right, blue it is. There you go. Oh wow, that's awesome. Thank you so much. Of course. Hey Colin, why don't we tell the audience a little bit about how I'm being rendered and solved live? 이게 CG 기술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실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AR까지 이제 결합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라이오트 이 에로에 만든 게임사가 쇼잉을 했던 건데, 이 CG로 등장하는 이 캐릭터가 이 아나운서랑 직접 대화를 해요. 증강현실로. 대신 저 무대에 있는 관객들은 이렇게 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자리에 저 AR 캐릭터가 있지는 않았으니까. 대부분 영상 처리를 한 대형 디스플레이나 오히려 TV로만 볼 수 있었죠. 好的，欢迎来到我们今天的特别采访环节。我们邀请到的是阿卡丽，欢迎阿卡丽。嗨，大家好！哇，
现场有这么多召唤师，你们好！大家好，我是来自 KDA 的阿卡丽，很高兴可以在我们英雄联盟8周年庆典的现场见到这么多召唤师。大家好，哇哦，这太酷了！欢迎阿卡丽，其实阿卡丽今天在我们的后台呢是整整看了1天的比赛了，没错现在感觉怎么样呢？有没有觉得很紧張？非常紧张，我太激动了，在现场观看表演真是太棒，接受自己。 이게 사실은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상업적으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의류 쇼핑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데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보고 기능 설명 듣고 이해했으면 그냥 사버리면 됐지만 옷이라는 거는 내가 입어봐야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사는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대부분 저는 온라인 쇼핑으로는 그다지 활성화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입어보는 오프라인 쇼핑이 아직도 의류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옷을 입고 피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증강현실을 결합해서 보여준 거였습니다. 10년 전 영상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퀄리티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 옷이나 이런 직물들의 성질이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게 물리적으로 중력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또는 외부의 힘, 내가 손으로 든다든가 다리에 충돌됐을 때 그런 접히는 모습들이 사실적으로 표현이 안 됐었어요. 말하자면 옷이 사실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시피 되기는 되는데 약간 무서워지죠. 내 몸이 뚱뚱하다 혹은 너무 말랐다 키가 작다 이러면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그 룩이 내가 광고에서 봤던 룩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FX 기어라고 CG를 잘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좀 생각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 모습이 촬영이 되지 실제로 등장하지 말자. 대신 나의 움직임은 모션 캡처를 해서 근사한 체형을 가진 아바타로 나오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키네트라는 그 엑스박스에서 쓰는 3D 뎁스 카메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을 해서 이 사용자의 움직임을 캡처해서 내가 원하는 이쁜 칼등신의 캐릭터 이렇게 바꿔서 보여주는 거죠. 약간 뭐 카툰 또는 이제 일러스트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몸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션 캡처라나 페이셜 캡처라든가 뭐 AR이라든가 VR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 융합하기 시작을 했어요. 쉬는 타이밍을 가질 겸 잠깐 이 라이오트에서 만들었던 LOL 저 개막식에 쓰였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제 가수가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지만 그 옆에서 CG로 만든 애도 같이 나와서 AR로 구현이 됩니다. 아주 재밌는 영상이에요. I'm a goddess with a blaze 소리쳐봐 내 이름 잊지 못해 yeah 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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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ould take you to the top 절대 멈추지 못해 내가 끝내주는 ban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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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hen I start to talk like that Oh you know how to react I'm a picture perfect face with that wild in my veins You can hear it in my
언제든지 내 모습 매직 단한 번에 내가 잡아 절대 기죽지 않지 평평 네가 뭘 알아 그릴 수 없어 원해도 보는 결과를 보여 I'm troubling you wanting it